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명청 대전이죠. 명청. 겨우 이재명하고 이제 정청래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김민석이는 이제 뭐 종속 변수입니다. 김민석이는 이제 이재명 밑에 이재명이가 완전 총대를 메고 정청래하고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조성래라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사무총장 조성래, 승리할 때 조성래, 이자가요, 김민석이를 그대로 직격해버렸습니다. 야, 참 이게 대단한 점입 가격입니다. 조성래가, 사무총장 조성래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백서를 만들거든요. 지방선거에 사실상 패배했다. 거기에 백서를 만드는데 우리 민주당의 뭐 잘못만 백서에 였는 게 아니고 뭐라 했냐면 정부 인사, 행정부의 인사들의 행보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총리나 장관들은 잘했냐. 이것도 총선 지방선거 백서에 포함시키겠다. 이러면서요. 특히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한다.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런데 당사자들이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이게 지방선거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데 이것도 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김민석을 지켜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김민석이가 지방선거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지방선거 중에 총리 그만두고 당권에 논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잖아요. 그러고 이제 김민석이가 익산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익산으로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싱크탱크도 새로 만들고 바로 이제 총선 끝나면 사표 내고 바로 이제 당권에 8월달에 나간다 이런 게 보도가 쏟아지고 실제 그런 뉘앙스로 김민석이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정청래가 책임지고 당을 이끌고 선거하는데 김민석이가 곧 아마 8월달에 출마해가지고 당권을 이재명 지지하에 당권을 접수하고 정청래가 팽당한다. 정청래는 곧 팽당한다. 이러면 이게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됐겠느냐. 이런 식으로 조성래가 김민석을요, 그대로 지켜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성래가 이재명의 발언까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지금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어요. 친명한데. 이재명이가 외국에 유럽 가가지고 어제 장문에 글을 올렸잖아요. 여당과 야당은 다르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균형 감각, 예를 들어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 가면 이거야말로 그냥 무능한 선동질밖에 더 되느냐. 지금 정청래가 검찰 개혁하면서 모든 부안수사권 다 없애자. 이거야말로 현실을 무시한 이거는 그냥 무능한 선동질밖에 더 되느냐, 편가르기.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정청래를 직격했는데요. 이걸 조성래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서 비판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어요. 하여튼 이 조성래가 지금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어요. 정청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을 지켜간 거예요. 자, 조성래가 어떤 자냐? 이 자가 참 이게 걸어온 길이 보면요. 아주 독특합니다. 조성래. 지금 이제 정청래 핵심인데요. 원래 정청래계라는 게 없잖아요. 이 자가 58년생인데, 58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대전의 유성갑을이 있잖아. 대전 유성구 갑의 국회의원인데요. 삼선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인데, 원래는 노무현 때 2007년도 노무현 때 비서관 했어요. 충남대 넣어가지고
거기 그 대전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충남대 나와서 정치를 한데 그 보좌관 하다가 청와대에 가가 노무현 때 비서관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안희정계입니다. 그래서 안희정의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실제 그 박수현 충남지사가 안희정계잖아요. 조성래도 이게 안희정의 비서실장까지 할 정도로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희정이가 그 여자 문제로 왜 여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 아니냐 이래가 안희정이가 징역 3년인가 받았잖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희정계로서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던 거죠. 그래도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그래가지고 그 유성에서 국회의원을 3번 한 거예요. 근데 안희정이가 몰락하니까 박수영과 더불어서 정청래 편에 간 거죠. 그쪽이 다 정청래 쪽이 많아요. 원래 친노, 친문들이 정청래 쪽이 많아. 이재명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이재명은. 근데 김민석이는 야인 생활했잖아. 김민석이는 이게 변방에 그냥 사이드에 야인 생활 하니까 이재명이도 야인 생활, 성남에 변두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재명과 김민석이는 짝짝꿍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친노, 친문은 이제 박수현이나 그리고 이게 그 조성래, 이게 안희정계다 보니까 지금은 정청래계로 이제 그 속한 거죠. 정청래계 핵심입니다. 사무총장이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조성래가 아예 뭐 장관들이나 총리, 특히 김민석, 당신이 왜 선거 도중에 당권 논다고 했냐. 그게 악영향을 줬다. 이걸 백서에 읽혔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저격을 한 이게 조성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장관들의 행보가 또 문제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정성호 같은 사람도 또 문제 삼으려면 왜 당신이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고 또 뭐 공소취소나 이게 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장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가지고 총선 우리 지방선거 졌다. 이것도 평가해서 넣겠다. 이 말은 결국에 이재명 정권하고요. 행정부. 그 다음에 그 정청래가 한번 전면전 맞짱을 떠보겠다. 한번 끝까지 싸워보겠다. 이런 그 강력한 서로 선전포고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그 방송 가보면 패널들 민주당 쪽에 특히 또 그 민주당에 아는 사람들 많이 전화해 보면 정청래가 아마 출마 결심은 굳혔다고 합니다. 출마를 안 해도 죽거든요. 출마 안 해도 정치생명 끝날 거예요. 출마 결심은 굳혔다. 다만 이제 사태는 최대한 늦춘다. 그래도 8월 17일 날 전당대회고 다음 주 26일 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 전에 아마 사퇴하지 않겠나. 사퇴는 며칠 뒤에 사퇴할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가 뭘 믿고 싸우느냐. 정청래는 오로지 강성 당원들, 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라. 또는 1인 1표 하자. 이런 식으로 강경한 강성 당원들의 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민주당,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는 김민석이한테 많이 밀리거든요. 김민석이가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청래가 믿는 거는 강성 당원들은 이제 그래도 정청래하고 오랫동안 생사 고락을 같이 했으니까 김민석이는 이제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 쪽에 갔다 온 사람 아니냐. 심지어 이재명이도 뭐 운동권 출신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학교 때부터 운동권 출신의 오랜 민주화 투쟁 경력이 있는 이런 이제 강성 당원들을 믿고 정청래가 출마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여론하는 김어준, 그 다음에 매불쇼 최욱, 또 박시영 TV 뭐 이런 거 좀 믿고 거기다가 이제 조국당이 많이 입당했답니다. 조국당의 당원들이 이중 당적이 많대. 조국당 당원들이 대거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청래를 도와야 된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연임하면 이재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조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고 그럼 조국의 대선 주자가 되고 또 정청래는 당권 잡고 이렇게 사는 길이다. 우리 민주진영이 이렇게 본대요. 조국이 아직 지지율이 노니까. 따라서 조국당의 당원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위장 입당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대거 입당해가지고 정청래 도와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도 있고요. 그 친노 친문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지금 여론조사는 당원들만 대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당원들만 대상할 때는 정청래 잘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가 이기면 좋겠어요. 김민석이보다. 왜? 이재명이 죽거든요. 정청래가 이기는 순간에 그날짜로 이재명의 임기는 끝납니다. 바로 레임덕이 오고 탄핵까지 될지 몰라요. 정청래가 두겠냐고. 결국에 사실상 임기가 끝나버려요.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이 옵니다. 민주당과 완전히 청와대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죠. 정청래가 연임돼 버리면 그러면 그냥 좌파가 대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가 연임돼 가지고 총선 치르면요. 그런 게 우리한테 또 좋죠. 정청래가 우리 보수의 전략 자산입니다. 보수의 비밀병기야. 정청래가 멍청래거든. 이번에도 지방선거 우리가 솔직히 이재명도 헛발질 많이 했지만 정청래도 헛발질 많이 했거든요.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 이재명은 레임덕이 오고 이런 게 좌파하고 싸우고 우리가 총선에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결국 정청래가 개딸들 강성 당원한테에게 의존해서 당권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정청래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일거양득이야.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 이재명이 레임덕이 오니까 첫째 좋고 두 번째는 정청래가 일반 국민한테는 여론이 안 좋아. 그냥 강성 당원들한테만 어필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총선도 상당히 희망적이다. 제가 살다 보니까 청래야 힘내라. 정청래 힘내라. 이렇게 제가 요즘 청래파로 몰려가 방송에 가면 야 서정욱이는 뉴 정청래겠냐. 그거는 제가 전략적으로 본 때 정청래가 당권 잡으면 이재명이 끝난다 이 말이 임기가. 끝난다고. 그리고 정청래가 당원들한테만 강성 인기가 있지 대국민 지지가 없잖아. 그건 노잖아. 조국이보다 훨씬 못하잖아. 김현석이나. 그러면 우리가 총선에도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청래 지금 응원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조성래가 이제 김민석을 지키겠다는 말은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한번 이렇게 싸워보자. 죽기 살기로.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전 투구를 벌이는 겁니다. 한번 다음 주에 정청래가 언제 사퇴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